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극심했던 중부지방의 가뭄이 태풍과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그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시기와 규모를 달리해 찾아오는 가뭄에 더욱 체계적인 가뭄 대책 방안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과 함께 가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이제 가뭄이 찾아온 그걸 조사해 보니까 한 10년 주기로 좀 극심한 가뭄이 온 것으로 이제 조사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70년대 이후로 와서는 한 6, 7년 주기로 그 주기가 상당히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2, 3년 주기로 더 그 주기가 짧아지더니 2006년 이후에는 매년 해마다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가뭄은 지난해부터 강수량이나 강우량이 워낙 적었고, 뭐 장마조차도 마른 장마가 기승을 부렸고, 겨울 또 가뭄이 있었고, 그러면서 올해 또 강수량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뭐 30년 만에 뭐 4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다, 뭐 이렇게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을 매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매년 이런 가뭄이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거라고 하는 학계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가뭄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이번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뭐 강원 영서 지방이라든지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특히 뭐 파주나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논농사도 포기할 정도로 논에 물을 못 대고, 네. 평년 대비로 보면 한 30%, 40% 수준으로 강우량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가뭄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죠. 네. 이번엔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는데요.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걸 나타내 줄 수 있는 이제 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댐 저수량, 그리고 이제 강 수계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이제 댐에 얼마만큼 강우량이 있었느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워낙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한강 수계의 댐에 이제 뭐 내리는 이제 강수량을 놓고 보면 예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댐 저수량도 한 55%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저조했기 때문에 이 비축해 놓은 저수량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도 워낙 적어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용수를 흘려보낼 물도 없을 정도로 생공업 용수라든지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에도 급급한 이런 아주 극히 적은 물 저수량을 이제 가지고 있을 만큼 예년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심해지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강우량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것이 이제 또 몇 년에 걸쳐서 아니면 최근 1년 이상 뭐 마른 장마라든지 극심한 가뭄에 의해서 이제 빚어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기상 이변,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가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게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길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기후 변화를 인해서 가뭄의 기간이 이제 아주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마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후 특성을 보면 뭐 1월에서 4월 요때가 이제 농사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고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가무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더 이제 심각해지는 이유가 점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강우량은 워낙 적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더 적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기후 변화와 가뭄 간의 관계를 잘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가뭄 대비를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뭐 법도 만들고 또 체계가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일찍이 뭐 국가적 차원의 국가 가뭄 경감 센터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 그 가뭄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도 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가뭄 집침이나 가뭄 계획을 통해서 그 농민들이라든지 각 지자체 그 뭐 주 정부에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쭉 내려줍니다. 해마다 그런 것을 예상을 충분히 해서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호주 같은 데도 이제 국가 가뭄 통합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를 일찌감치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그 기상 관리나 가뭄을 총괄 관리하는 곳이 이제 환경청인데, 환경청으로 하여금 그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가뭄 계획을 또 해마다 작성을 해서 가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그런 관련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건 주 정부가 농민들과 함께 주요하게 가뭄을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자연재해의 일종이지만 홍수와 마찬가지로 가뭄도 큰 재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해를 지역과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나 실태 결과라든지 이런 현황 자료들은 미리 주지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 주 단위로 지방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가뭄,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앞으로 이제 뭐 가뭄 주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6년마다 소가뭄, 12년마다 뭐 대가뭄, 그다음에 뭐 38년마다 뭐 그 아주 큰 대가뭄이라고 얘기하고, 또 124년마다 극대 가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게 지금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뭄이 아주 극심하게 극한 가뭄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가뭄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뭐 농림부나 국토부나 환경부나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나 할 것 없이 모든 부처마다 가뭄을 판단하는 지수나 기준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국가적 통합 관리를 위해서 그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컨트롤 타워 형태로 국가 가뭄 경감 센터라든지 뭐 국가 가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그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고 저감하기 위한 노력도 근본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당장 가뭄에 대비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나 계획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